10년 만에 엄마를 찾아온 딸.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도망쳤어라는 한마디만 남겼다. 새엄마의 학대라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거대한 투자 사기와 폭력의 그림자 뒤에 숨겨진 진짜 악인의 정체, 그리고 모녀가 함께 싸워낸 정의의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소름 돋는 반전과 통쾌한 결말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던 초인종이 울렸다. 수지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고 심장이 멈춘 듯 굳어버렸다.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현관을 비추고 있었지만 수진의 온몸엔 차가운 소름이 돋았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서성이는 기척, 그리고 낮게 깔린 떨리는 목소리. 엄마? 그 순간 수진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10년 전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목소리였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고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천천히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눈앞에 17살 소녀가 서 있었다. 하늘이었다. 아니, 하늘이라고 믿기 힘든 모습이었다. 백팩을 한쪽 어깨에 비스듬히 걸친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아이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다. 왼쪽 눈가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서 살짝 부어올라 있었다. 오른쪽 볼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했다. 하늘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고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말을 하려 해도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손을 뻗어 하늘의 얼굴을 만지려 했지만 떨리는 손끝이 공중에서 멈췄다. 만지면 더 아플까봐, 만지면 이 순간이 꿈이었다는 걸 알게 될까봐 무서웠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하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더 숙였다. 어깨가 작게 떨렸고 눈물이 뚝 바닥에 떨어졌다. 수진의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남편 태수가 법원 판결문을 들이밀며 소리치던 날, 어린 하늘의 손을 놓아야 했던 그날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내가 양육권 받았어. 법이 나한테 유리하게 나왔다고. 넌 이제 하늘이 볼 자격 없어. 태수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 수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경제력도 없었고 변호사 비용도 감당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태수의 강압적인 위협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 7살 하늘이 울면서 자신의 다리를 붙잡았을 때 수지는 그저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조금만 기다려. 꼭 데리러 갈게.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수지는 하늘을 만날 수 없었다. 태수가 면회를 철저히 차단했기 때문이다. 전화도 편지도 아무것도 닿지 않았다. 수지는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밤마다 하늘의 얼굴을 떠올리며 울었고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 하늘이 이렇게 상처투성이가 되어 자신을 찾아왔다. 도망왔어. 하늘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수지는 말문이 막혔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지금 울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늘이 더 불안해할 수도 있었다. 들어와, 일단 들어와. 수지는 하늘의 어깨를 감싸며 집 안으로 이끌었다. 하늘이 신발을 벗을 때 수지는 하늘의 손목에 난 긁힌 자국을 발견했다. 손목에도 상처가 있었고 손등에도 멍이 들어 있었다. 누군가에게 붙잡혀 끌려간 흔적처럼 보였다. 하늘을 소파에 앉히고 수지는 서둘러 구급상자를 꺼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소독약을 꺼내 솜에 적셨다. 하늘의 상처를 닦아주면서 수지는 속으로 수없이 질문을 던졌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태수인가? 아니면 새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파?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늘은 고개를 저었지만 얼굴을 찡그리는 걸 보니 아픈 게 분명했다. 수진은 상처를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주면서 하늘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멍이 규칙적이었다. 왼쪽 눈가의 멍과 오른쪽 볼의 상처, 그리고 손목에 긁힌 자국들이 마치 누군가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가한 것처럼 보였다. 우발적인 사고로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늘아, 수진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하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누가 이렇게 한 거야?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수진은 심호흡을 했다. 다그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하늘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새엄마 유라가 그런 거니? 수진의 질문에 하늘의 어깨가 움찔했다. 하늘은 눈을 크게 떴고 순간 수진을 바라봤다가 재빨리 시선을 피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확신을 만들어냈다. 수진의 머릿속에는 분노가 치솟았다. 새엄마가 하늘을 때렸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다. 잘 모르겠어. 하늘이 작게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엔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그냥 무서워. 수진은 하늘을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하늘이 거부할까봐 망설였다. 대신 하늘의 손을 꼭 잡았다. 하늘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이제 엄마가 지켜줄게. 수진이 말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다. 수진은 하늘의 백팩을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백팩 옆 주머니에서 구겨진 명함이 삐죽 나와 있었다. 하늘이 그걸 꽉 쥐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수진은 그 명함을 보면서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가정폭력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늘이 왜 하필 지금 도망쳐 나왔는지,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뭔가 더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았다. 저녁이 되자 수진은 하늘에게 밥을 차려줬다. 하늘은 거의 먹지 못했고 숟가락을 든 손이 계속 떨렸다. 수진은 억지로 먹이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차를 내려줬고 하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엄마, 하늘이 작게 불렀다. 수진은 하늘을 바라봤다. 미안해. 이렇게 찾아와서.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진은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저었다. 미안할 거 없어. 엄마가 미안하지. 그동안 지켜주지 못해서. 수진의 목소리도 떨렸다. 10년 동안 쌓인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늘은 수진의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다. 수진도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수진은 하늘을 재운 뒤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하늘의 백팩에서 떨어진 명함을 주워들었다. 명함에는 강도현 K1 인베스트먼트 대표라고 적혀 있었다. 수진은 그 이름을 본 적이 없었지만 이상하게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이 명함이 왜 하늘의 손에 있었을까? 그리고 하늘은 왜 이걸 꽉 쥐고 있었을까? 수진은 휴대폰을 꺼내 강도현이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하지만 특별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태수의 회사와 관련된 투자 기사에서 그 이름이 몇 번 언급된 걸 발견했다. 태수의 사업 파트너인 것 같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수진은 중얼거렸다. 불안한 예감이 점점 커졌다. 하늘이 단순히 가정폭력 때문에 도망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뭔가 더 큰 일에 휘말린 것 같았다. 수진은 명함을 다시 내려놓고 하늘이 자고 있는 방을 조용히 들여다봤다.
하늘은 이불을 꽉 움켜쥔 채 잠들어 있었지만 얼굴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 남아 있었다. 이제부터 엄마가 지켜줄게. 누구도 널 다치게 하지 못하게 할 거야. 수지는 속으로 다짐했다. 10년 전처럼 무력하게 있지 않을 거였다. 이번엔 반드시 하늘을 지킬 것이다. 밤이 깊어지면서 집안은 고요해졌지만 수진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하늘의 상처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수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하늘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멍든 눈과 터진 입술, 손목에 긁힌 자국들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다. 새벽 5시가 넘어서야 수지는 잠깐 눈을 붙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의 비명소리에 깨어났다. 싫어! 하지 마! 수지는 벌떡 일어나 하늘의 방으로 달려갔다. 하늘은 악몽을 꾸고 있었다. 이불을 걷어차며 몸부림치고 있었고 얼굴은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수지는 하늘의 어깨를 흔들며 깨웠다. 하늘아, 괜찮아. 엄마야, 꿈이야. 하늘은 눈을 뜨자마자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봤다. 공포에 질린 눈빛이었다. 수진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야 조금씩 진정되는 듯 보였다. 엄마, 하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수지는 하늘을 꼭 안아줬다. 하늘의 몸이 바들바들 떨리는 게 느껴졌다. 괜찮아. 여기는 안전해. 엄마가 옆에 있어. 수진이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하늘은 한참을 수진의 품에 안겨 있다가 천천히 진정됐다. 수진은 하늘을 다시 눕히고 옆에 누워 손을 잡아줬다. 하늘은 그제야 다시 잠들었다. 아침이 되자 수지는 하늘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죽을 끓이면서도 계속 하늘의 상처가 신경 쓰였다. 죽이 끓는 동안 수지는 하늘의 방으로 가서 조용히 문을 열었다. 하늘은 아직 자고 있었다. 수지는 하늘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다. 어젯밤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였다. 목 뒤쪽에도 멍이 보였고 팔뚝 안쪽에도 손가락 자국처럼 보이는 멍이 있었다. 누군가 하늘의 팔을 세게 움켜쥐었던 것 같았다. 수진의 손이 떨렸다. 멍들의 위치와 모양을 보니 한두 번 맞은 게 아니었다. 반복적으로 계획적으로 가해진 폭력의 흔적이었다. 이건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누가 감히 하늘에게 이런 짓을 했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혔다. 하늘이 눈을 떴다. 수진과 눈이 마주치자 하늘은 재빨리 팔을 이불 속으로 숨겼다. 수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감출 수 없었다. 일어났구나. 아침 먹자. 죽 끓였어.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수지는 하늘에게 죽을 떠서 그릇에 담아줬다. 하늘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지만 몇 술 뜨지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놨다. 맛이 없어? 수진이 물었다. 하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입맛이 없어. 수지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차를 따라주며 하늘의 얼굴을 살폈다. 하늘은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하늘아, 수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늘은 수진을 바라봤다.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늘의 표정이 굳어졌다.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을 깨물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말하기 힘들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그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최소한 한 가지는 확인하고 싶었다.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 수지는 심호흡을 하고 하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새엄마, 유라가 그런 거니? 그 질문에 하늘의 눈이 커지고
놀란 표정이 역력했다. 하늘은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다물었다. 그리고 시선을 피했다. 바닥을 내려다보며 손가락으로 컵을 만지작거렸다. 잘 모르겠어. 하늘의 대답은 모호했다. 수지는 그 대답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다. 잘 모르겠다는 건 무슨 뜻일까? 유라가 때린 건지 아닌지 어떻게 모를 수 있지? 하늘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누가 널 때렸어?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강해졌다. 하늘은 더욱 움츠러들었다. 어깨가 떨렸고 눈물이 글썽였다. 그냥 무서워 말하면 더 큰일 날 것 같아. 하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작았다. 수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더 큰일이 날 것 같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단순한 가정폭력이라면 왜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걸까? 수지는 하늘의 손을 잡았다. 하늘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 테니까 누구도 널 다치게 하지 못하게 할 거야.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다. 수지는 하늘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자신도 불안했다. 뭔가 더 큰 일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점심때가 되자 수지는 하늘에게 상처를 다시 소독해주겠다고 했다. 하늘은 거실 소파에 앉았고 수지는 구급상자를 가져왔다. 하늘의 얼굴과 손목, 팔의 상처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수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다. 이 멍들은 규칙적이었다. 왼쪽 눈과 오른쪽 볼, 목 뒤, 팔뚝 안쪽 모두 의도적으로 가해진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멍의 색깔을 보니 시간차가 있었다. 어떤 건 며칠 된 것 같았고 어떤 건 최근에 생긴 것 같았다. 반복적인 폭력의 증거였다. 하늘아, 이거 한 번만 맞은 게 아니지?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늘은 고개를 돌렸다.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다. 수진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타올랐다. 누가 감히 자신의 딸을 반복적으로 때렸단 말인가? 새엄마 유라? 아니면 태수? 수지는 본능적으로 유라를 의심했다. 태수는 폭력적인 사람은 아니었다. 차갑고 이기적이었지만 하늘을 때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새엄마가 계속 때렸던 거야? 수진이 다시 물었다. 하늘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몸이 움찔했고 눈빛이 흔들렸다. 수지는 그걸 보며 확신했다. 유라가 하늘을 학대했다고. 왜 아빠한테 말하지 않았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늘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몰라. 아빠는 맨날 회사 일로 바빠서 집에 거의 없었어. 하늘의 목소리엔 체념이 묻어 있었다. 수진은 하늘을 꼭 안아줬다. 하늘은 수진의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있으니까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수진이 속삭였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하늘이 잠깐 낮잠을 자는 동안 수진은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유라라는 여자에 대해 수진은 아는 게 거의 없었다. 태수와 재혼했다는 것, 나이가 어리다는 것 정도만 들었을 뿐이었다. 수진은 휴대폰을 꺼내 유라를 검색해봤다. 소셜미디어에서 유라의 계정을 찾았다. 사진들을 보니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명품 가방들. 하지만 사진 속 유라의 얼굴은 차갑고 무표정했다. 미소를 짓고 있어도 눈은 웃지 않았다. 이 여자가 하늘을 때렸다고? 수지는 중얼거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당장 달려가서 유라를 따져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지금은 하늘을 보호하는 게 먼저였다. 저녁이 되자 수지는 하늘과 함께 조용히 식사를 했다. 하늘은 조금 더 편안해 보였다. 수지는 하늘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다. 하늘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이야기들을 꺼냈고
하늘은 작게 미소를 지었다. 엄마 그때 이야기 기억해? 하늘이 물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기억하지. 엄마가 어떻게 잊겠어. 둘은 잠시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 따뜻함도 오래가지 못했다. 하늘의 얼굴에 다시 불안한 표정이 떠올랐다. 엄마, 나 여기 계속 있어도 돼?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지는 하늘의 손을 꼭 잡았다. 당연하지. 여기가 내 집이야. 엄마 집은 내 집이야. 하늘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눈빛 깊은 곳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밤이 되자 수지는 하늘을 재우고 거실로 나왔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하늘의 멍든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리고 하늘이 말하지 못하는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왜 말하지 못하는 걸까?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걸까? 수지는 중얼거렸다. 하늘의 태도가 이상했다. 유라가 때렸다고 확신하는 것 같으면서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수지는 다시 하늘의 백팩에서 나온 명함을 꺼내 들었다. 강도현. 이 사람이 누구일까? 왜 하늘이 이 명함을 가지고 있었을까? 불안한 예감이 점점 커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뭔가 더 큰 일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수지는 내일 하늘과 다시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다. 하늘이 준비가 되면 진실을 말해줄 거라고 믿었다. 그때까지 수지는 하늘을 지키며 기다릴 것이다. 창밖엔 어둠이 깔려 있었고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커튼을 닫고 불을 껐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다. 하늘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다. 밤은 점점 깊어지고 아파트 단지는 고요함에 잠겼다.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하늘의 방을 지키고 있었는데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혹시라도 하늘이 다시 악몽을 꾸면 바로 달려가야 했기에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고 수지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때였다. 복도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구두 소리였다.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다가오는 소리에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발소리는 멈추지 않고 수진의 집 앞까지 다가왔고 그리고 멈췄다. 수진은 숨을 죽였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누가 이 시간에 자신의 집 앞에 서 있는지 두려움이 밀려왔다. 조심스럽게 현관 쪽으로 다가가자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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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강하고 거칠게 마치 부숴버릴 듯이 두드리는 소리에 수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수진아, 문 열어. 익숙한 목소리였다. 태수였다. 10년 만에 듣는 태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고 위압적이어서 수진의 온몸이 굳어졌다. 수진아, 하늘 데려간 거 알아. 문 열라고. 태수는 계속 문을 두드렸고 수지는 하늘의 방을 돌아봤다. 하늘이 깰까봐 걱정되어서 재빨리 하늘의 방으로 가서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하늘은 아직 자고 있었지만 표정이 불안해 보였다. 쾅! 쾅! 문 두드리는 소리가 더 커지자 수지는 하늘의 방문을 닫고 다시 현관으로 갔다. 이대로 두면 이웃들이 깰 것 같아서 심호흡을 하고 문고리를 잡았다.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다. 문 앞에 태수가 서 있었다. 10년 만에 보는 태수는 많이 변해 있었다.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으며 정장은 구겨져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서 예전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늘 어딨어?
태수가 거칠게 물었고 수지는 태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예전엔 태수 앞에서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못했지만 지금은 달랐다. 들어와. 수진이 차갑게 말하자 태수는 거침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을 둘러보며 하늘을 찾는 태수 앞을 수진이 막아섰다. 하늘 데려가러 온 거야.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태수는 수진을 밀치려 했지만 수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당연하지. 하늘은 내 딸이야. 당신이 무슨 권리로 데려간 거야? 태수가 소리치자 수진은 태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딸 얼굴이 이런데 당신이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어? 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태수는 순간 말을 멈추며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고 당황하는 듯 보였다. 무슨 소리야? 하늘 얼굴이 왜? 태수가 물었고 수진은 태수의 반응을 보며 의아했다. 태수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았다. 하늘이 상처투성이라는 걸 몰랐다는 듯한 반응이었다. 하늘 얼굴에 멍이 가득해 손목도 팔도 다 멍투성이야. 당신은 정말 몰랐어? 수진이 다그치자 태수는 입을 다물었다. 눈빛이 흔들리며 뭔가 생각하는 듯 보이는데 그때 복도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다. 천천히 묵직하게 다가오는 발소리. 수진은 문 쪽을 돌아봤다. 문이 열려 있었고 그 너머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차분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워서 수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엔 온기가 없었다. 실례합니다.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는데 목소리는 중후했지만 묘하게 위협적이어서 수진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당신은 누구세요? 수진이 물었고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다. 수진은 명함을 받아들었는데 명함에는 강도현 K1 인베스트먼트 대표라고 적혀 있었다. 하늘의 백팩에서 나온 그 명함과 똑같았다.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 사람이 강도현이었다. 태수의 사업 파트너이자 하늘이 명함을 꽉 쥐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 하늘이가 저희 회사를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강도현이 차분하게 말했는데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목소리엔 압박감이 묻어 있었다. 데려갑시다. 그 한마디가 수진의 등골을 타고 내려왔고 수진은 직감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가정폭력이 아니었으며 뭔가 훨씬 더 큰 일이 숨어 있었다. 하늘은 못 데려가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하자 강도현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시면 곤란한데요. 하늘이가 저희 회사의 중요한 서류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강도현의 말에 수진은 눈을 크게 떴다. 서류? 무슨 서류를 말하는 걸까? 수진은 태수를 돌아봤는데 태수는 고개를 돌리고 있으면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무슨 서류를 말하는 거예요? 수진이 물었지만 강도현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미소만 지었다. 태수가 입을 열었다. 수진아 그냥 하늘 내보내. 이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태수의 목소리엔 경고가 섞여 있었고 수진은 태수를 노려봤다. 내 딸인데 어떻게 상관없어? 하늘이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나한테 온 거야. 도망쳐 나온 거라고.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강도현은 수진의 말을 듣고 고개를 기울였다. 상처요? 하늘이가 다쳤나요? 강도현이 물었는데 목소리엔 호기심이 묻어 있었다. 마치 전혀 모르는 일인 양 연기하는 것 같아서 수진은 강도현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이 하늘을 때린 거 아니에요? 수진의 질문에 강도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이를 때릴 이유가 없습니다. 강도현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수진은 믿을 수 없었다. 하늘이 왜 이 사람의 명함을 꽉 쥐고 있었겠는가? 분명 연관이 있었다. 그때 하늘의 방문이 열렸다. 하늘이 나타났는데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하늘은 강도연을 보자마자 온몸이 굳어버렸고 입술이 떨리며 눈물이 글썽였다. 하늘아, 태수가 하늘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하늘은 뒤로 물러서며 수진의 뒤로 숨었다. 수진은 하늘을 감싸 안았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수진이 속삭이자 하늘은 수진의 옷을 꽉 움켜쥐며 온몸을 떨었다. 강도연은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미소를 지었다. 하늘아, 서류 어디 있니? 강도연이 부드럽게 물었지만 그 목소리엔 차가운 위협이 숨어 있었다. 하늘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수진의 뒤에서 떨고 있을 뿐이었다. 하늘아, 대답해 서류 어디 있어? 태수도 물었는데 목소리엔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수진은 둘을 번갈아 보며 직감했다. 이 서류가 무엇이든 그것이 핵심이었으며 하늘이 도망친 이유도 상처를 입은 이유도 모두 그 서류와 관련이 있었다. 나가세요, 둘 다 나가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하자 강도연은 미소를 거두고 수진을 바라봤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생각을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건 큰 문제예요. 강도연이 낮게 말했다. 위협이었다. 수진은 몸이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경찰 부를 거예요, 나가지 않으면.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자 강도연은 수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시죠. 하지만 후회하실 겁니다. 강도연은 천천히 몸을 돌렸고 태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입을 열려다가 말을 멈췄다. 그리고 강도연을 따라 나갔다. 문이 닫혔다. 수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고 하늘은 수진을 꽉 안고 울기 시작했다. 수진도 하늘을 안으며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수진은 알고 있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강도현과 태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찾는 서류가 무엇이든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을 거라는 걸. 수진은 하늘을 방으로 데려가 다시 눕혔다. 하늘은 계속 떨고 있었고 수진은 하늘의 손을 잡고 옆에 누워줬다. 하늘아, 무슨 서류를 말하는 거야?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하늘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게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아빠 회사에서 이상한 걸 봤어. 하늘의 목소리는 떨렸고 수진은 하늘의 손을 꽉 잡았다. 무슨 걸 봤는데? 하늘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사기 아빠가 사람들 돈을 속여서 받았어. 엄청 많은 돈을.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투자 사기. 태수가 사기를 쳤다는 말이었고 하늘이 그 증거를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서류를 가지고 나온 거야? 수진이 물었고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로 남겨야 할 것 같아서. 수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모든 게 이해됐다. 하늘이 왜 도망쳤는지,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지, 강도영과 태수가 하늘을 찾아온 이유도 명확했다. 하늘아, 그 서류 지금 어디 있어? 수진이 물었고 하늘은 백팩을 가리켰다. 거기 숨겨뒀어. 수진은 백팩을 가져와 열었다. 백팩 안쪽 숨겨진 주머니에서 두꺼운 봉투가 나왔고 수진은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꺼냈다. 투자 계약서, 입금 내역, 그리고 수많은 피해자들의 명단이 적힌 문서들이었다. 수진의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범죄였고 태수와 강도연은 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엄마, 나 잘한 거 맞지? 하늘이 불안하게 물었고 수진은 하늘을 안아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용감한 우리 하늘이.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가득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가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하늘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 강도연은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수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안전한 곳에 숨겼다. 그리고 하늘을 재우고 거실로 나왔는데 창밖을 바라보니 어둠 속에서 누군가 아파트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 수지는 커튼을 닫고 불을 껐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다. 이 긴 밤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하늘은 잠들지 못했다. 수진이 하늘을 재우고 나갔지만 하늘은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다. 눈을 감으면 강도연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고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하늘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다. 거실에는 수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수진도 잠들지 못한 것 같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수진에게 하늘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엄마, 하늘의 목소리에 수진이 깜짝 놀라 돌아봤고 하늘을 보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못 자겠구나, 이리 와. 수진이 옆자리를 두드렸고 하늘은 수진 옆에 앉았다. 수진은 하늘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면서 하늘은 조금씩 긴장이 풀렸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다. 하늘은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말해야 할 것 같았다. 엄마에게 전부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말하면 엄마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 엄마 나.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자 수지는 하늘을 바라봤다. 하늘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아빠 회사에서 이상한 걸 봤어. 하늘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고 수지는 하늘의 손을 꼭 잡았다. 하늘은 그 따뜻함에 용기를 얻어 계속 말했다. 1달 전이었어. 아빠가 저녁 늦게까지 회사에 있을 때가 많아서 나도 학원 끝나고 회사로 가곤 했거든. 하늘은 그날을 떠올렸다. 회사 건물은 한산했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퇴근한 후였다. 하늘은 아버지 사무실로 가려다가 화장실에 들렀고 나오는 길에 서류실 문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다. 서류실 문이 열려 있었어. 평소엔 항상 잠겨 있는데 그날은 열려 있었거든. 하늘은 호기심에 안을 들여다봤다. 어두운 복도 끝에 불이 켜져 있었고 누군가 있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강도연 아저씨가 있었어. 서류를 보면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 하늘은 그때 들은 대화를 떠올렸다. 강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걱정 마세요. 투자금은 안전하게 빼돌렸습니다. 장부상으론 문제 없어요. 누가 봐도 정상적인 투자처럼 보일 겁니다. 하늘은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빼돌렸다는 말, 장부를 조작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하늘도 알 수 있었다. 나는 재빨리 숨었어. 기둥 뒤에 숨어서 지켜봤거든. 강도연은 통화를 끝내고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파일 캐비닛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는데 빨간색 표지에 극비라고 적혀 있었다. 강도연은 그 파일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확인했다. 하늘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강도연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하늘은 재빨리 움직였다. 서류실로 들어가 책상 위의 서류들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손이 떨렸지만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사진을 다 찍고 나오려는데 하늘의 목소리가 더 떨렸고 수지는 하늘의 손을 더 꽉 잡아줬다. 강도연 아저씨가 돌아왔어. 나를 봤거든. 그 순간의 공포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강도연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고 입가의 미소는 사라졌다. 하늘은 뒤로 물러섰지만 강도연은 빠르게 다가왔다. 뭐 하는 거지? 하늘아? 강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하늘은 대답할 수 없었고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다. 휴대폰 내놔. 강도연이 손을 내밀었지만 하늘은 고개를 저었다. 강도연은 한숨을 쉬고 다가와 하늘의 손목을 세게 잡았다. 하늘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강도연이 입을 막았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안 돼. 강도연은 하늘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고 하늘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휴대폰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과정에서 하늘의 손목에 멍이 들었고 얼굴에도 상처가 났다. 그때 아빠가 들어왔어. 태수는 소란 소리를 듣고 서류실로 들어왔고 하늘과 강도연이 몸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무슨 일이야? 태수가 소리쳤고 강도연은 하늘을 놓고 물러서며 표정은 다시 차분해졌다. 하늘이가 서류를 몰래 찍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강도연이 말하자 태수는 하늘을 바라봤다. 하늘은 눈물을 흘리며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고 태수는 다가와 하늘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갤러리를 확인하고 얼굴이 굳어졌다. 하늘아, 넌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태수의 목소리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고 하늘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아빠, 이게 진짜야? 사람들 돈을 속여서 받은 거야? 하늘의 질문에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돌렸는데 그 침묵이 답이었다. 하늘은 눈물을 흘리며 뒤로 물러섰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고 태수는 하늘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강도연이 태수를 막았다. 지금은 일단 사진부터 지워야 합니다. 강도연이 차분하게 말하자 태수는 하늘의 휴대폰에서 사진들을 삭제하기 시작했다. 하늘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파일을 백업해뒀어. 하늘이 작게 말하자 태수와 강도연은 동시에 하늘을 바라봤다. 하늘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클라우드에 올려뒀어. 그리고 서류 원본도 몇 장 가져왔거든. 그 말에 강도연의 표정이 변했다. 차가운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고 태수는 당황하며 하늘을 다그쳤다. 어디 있어? 서류 어디 있냐고?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고 강도연은 천천히 하늘에게 다가왔다. 하늘은 뒤로 물러섰지만 등이 벽에 닿았다. 하늘아, 똑똑하게 행동해. 그 서류 내놓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강도연이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위협이 숨어 있었다. 하늘은 고개를 저었다. 싫어, 이건 잘못된 거야. 사람들이 알아야 해. 강도연은 한숨을 쉬고 하늘의 어깨를 잡았다. 세게 움켜쥐자 하늘은 아파서 비명을 질렀다. 아빠, 하늘이 태수를 바라보며 도움을 청했지만 태수는 그저 고개를 돌렸다. 방관했다. 그 순간 하늘은 깨달았다. 아버지는 자신을 지켜주지 않을 거라는 걸. 그날 이후로 계속 협박받았어. 하늘이 수진에게 말했다. 강도연은 하늘을 매일 찾아왔고 서류를 내놓으라고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협박했다. 하늘이 거부할 때마다 폭력이 이어졌다. 새엄마, 유라는 사실 나를 지키려고 했어. 하늘의 말에 수진은 눈을 크게 떴다. 유라가 하늘을 지키려 했다고? 수진은 유라가 하늘을 학대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유라 이모는 강도연 아저씨가 나를 때릴 때마다 막아섰거든. 그래서 유라 이모도 맞았어.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수진은 모든 걸 이해했다. 하늘과 유라의 멍이 같았던 이유, 하늘이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이유가 모두 설명됐다. 미안해, 엄마. 나 때문에 유라 이모도 다쳤거든. 그래서 말할 수가 없었어. 하늘이 울먹이며 말하자 수진은 하늘을 꼭 안아줬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하늘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래서 도망쳐 나온 거구나. 수진이 말하자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강도연 아저씨가 칼을 보여줬어. 내일까지 서류 안 내놓으면 유라 이모를 다치게 하겠다고.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고 수지는 분노로 온몸이 굳었다. 강도연은 아이와 여자를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인간 말종이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집을 나왔어. 서류를 가지고 엄마한테 왔거든. 하늘은 수진을 바라봤다. 눈빛엔 두려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엄마, 나 잘한 거 맞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맞지? 수진은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우리 하늘이 정말 용감해.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엔 걱정이 가득했다. 강도연은 위험한 사람이었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하늘과 유라의 안전을 확보해야 했다. 엄마가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수진이 말하자 하늘은 수진의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다. 수진도 하늘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새벽의 빛이 들어왔고 수진은 하늘을 안고 그 빛을 바라봤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다. 강도현과 태수의 사기, 하늘이 겪은 폭력, 유라의 희생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수진은 속으로 다짐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하늘을 지키고 강도현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태수에게도 책임을 묻게 할 것이다. 하늘은 수진의 품에서 조금씩 잠들어갔다. 수진은 하늘을 방으로 데려가 조심스럽게 눕혔고 하늘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엄마가 지켜줄게 반드시. 수진은 거실로 나와 휴대폰을 꺼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증거를 확실히 해야 했고 유라의 안전도 확인해야 했다. 수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이제 희망이 보였다. 진실이 밝혀질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수진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어두웠다. 하늘은 새벽녘에야 겨우 잠들었고 수진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거실에서 밤을 지새웠다. 손에는 하늘이 가져온 서류들이 쥐어져 있었는데 투자 사기의 증거, 수십억 원대의 불법 자금 흐름, 피해자 명단을 볼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수진은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는 평화로워 보였다. 사람들은 출근 준비를 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있었지만 수진의 세계는 어제부터 완전히 뒤집혀 있었다.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수진은 깜짝 놀라 현관 쪽을 바라봤다. 또 태수와 강도연이 온 걸까? 수진은 조심스럽게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는데 화면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아니, 낯선 건 아니었다. 어젯밤 태수의 소셜미디어에서 봤던 그 여자, 유라였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유라는 수진이 상상했던 것과 달랐다. 화려한 옷차림도 차가운 표정도 아니었다. 수수한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얼굴엔 화장기가 전혀 없었으며 무엇보다 눈밑이 푸르스름하게 멍들어 있었다. 저 수진 씨 맞으시죠? 유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유라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들어가도 될까요? 우리 하늘이 여기 있다고 들었어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다. 이 여자를 믿어도 될까? 하지만 유라의 얼굴에 난 멍을 보며 마음을 정했다. 하늘의 말이 맞았다. 유라도 피해자였다. 들어오세요. 수진이 문을 열어주자 유라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을 둘러보다가 하늘의 방문을 바라봤는데 눈빛엔 걱정이 가득했다. 하늘이 괜찮아요?
유라가 물었고 수지는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다. 둘은 마주 앉았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서로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다. 차 드릴까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고 유라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저는 그냥 하늘이가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요. 유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지는 유라를 자세히 살펴봤다. 눈 밑에 멍뿐만 아니라 입술도 살짝 터져 있었고 목에도 희미한 멍 자국이 보였다. 하늘과 똑같은 상처들이었다. 당신도 맞았군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제발 하늘이 좀 내보내주세요. 유라가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고 수지는 눈을 크게 떴다. 내보내달라고? 무슨 뜻일까? 전 하늘이를 때린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유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간절했다. 수지는 유라의 손을 바라봤는데 손등에도 멍이 들어 있었다. 누군가를 때린 손이 아니라 누군가를 막다가 다친 손이었다. 알아요. 하늘이가 다 말해줬어요. 수진이 말하자 유라는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도연이 당신도 때렸다고 하늘이를 지키려다가 당신도 다쳤다고. 유라는 그 말을 듣고 와르르 무너졌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손으로 가렸고 어깨가 떨리며 소리 없이 울었다. 수지는 유라의 등을 토닥여줬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유라가 울먹이며 말하자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유라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진정했다. 눈물을 닦고 수진을 바라봤다. 처음엔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태수 씨가 투자 사업을 한다는 것만 알았죠. 하늘이도 착한 아이였고, 우리는 평범한 가족인 줄 알았어요. 유라는 6개월 전 태수와 결혼했다. 태수는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고 유라는 그를 믿었다. 하지만 결혼 후 점점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태수 씨는 항상 불안해했어요. 전화가 오면 긴장했고, 밤에 자주 악몽을 꿨거든요. 유라는 처음엔 사업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지만 강도연이라는 사람이 집에 자주 찾아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강도연이란 사람은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웃을 때도 눈이 웃지 않았고 말투는 정중했지만 위협적이었거든요. 한 달 전 유라는 우연히 태수와 강도연의 대화를 엿듣게 됐다.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말, 돈을 빼돌렸다는 말, 장부를 조작했다는 말을 듣고 유라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다. 남편이 사기꾼이었어요. 유라의 목소리엔 절망이 묻어 있었고 수지는 유라의 손을 잡아줬다. 유라는 그 따뜻함에 조금 안심하는 듯했다. 그리고 하늘이가 서류를 발견했어요. 그날 밤 태수 씨가 집에 와서 저한테 말했어요. 하늘이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어떻게든 찾아내야 한다고. 유라는 거부했다. 아이를 협박할 수 없다고 경찰에 자수하는 게 맞다고 말했지만 태수는 듣지 않았다. 그리고 강도연이 직접 나섰다. 강도연은 하늘이를 찾아갔어요. 서류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는데 하늘이가 거부하자 때리기 시작했거든요. 유라는 그 광경을 목격했다. 하늘이가 강도연에게 맞는 걸 보고 달려가서 하늘을 막아서며 강도연을 밀쳤다. 그러지 마세요. 하늘이는 아직 아이예요. 유라가 소리쳤지만 강도연은 유라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비키세요. 이건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유라는 비키지 않았고 그러자 강도연은 유라를 밀쳤다. 유라는 벽에 부딪혔고 얼굴에 멍이 들었다. 그날 이후로 계속 맞았어요. 하늘이를 지킬 때마다 강도연은 저를 때렸거든요.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고 수지는 유라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가슴이 아팠다. 유라는 하늘을 지키려다 자신도 피해자가 됐다. 태수 씨는,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고만 있었거든요. 유라의 목소리엔 배신감이 묻어 있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고 하늘도 유라도 지키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 했다. 어제 하늘이가 사라졌어요. 밤에 몰래 집을 나간 거예요. 유라는 아침에 하늘의 방이 비어 있는 걸 발견했다. 태수와 강도연은 당황하며 하늘을 찾기 시작했고 수진의 집을 의심했다. 저는 하늘이가 여기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확인하러 왔거든요. 유라는 수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제발 하늘이 좀 지켜주세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수진은 유라를 꼭 안아줬다. 유라는 수진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고 수진도 눈물을 흘렸다. 두 여자는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 남자들의 범죄 때문에, 남자들의 폭력 때문에 상처받고 있었다. 그때 하늘의 방문이 열렸다. 하늘이 나왔고 유라를 보자 눈이 커졌다. 유라도 하늘을 보고 일어섰다. 둘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다. 유라, 이모.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고 유라는 하늘에게 달려가 꼭 안았다. 하늘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유라가 울먹이며 물었고 하늘도 유라를 안으며 울었다. 미안해요, 이모. 나 때문에 이모도 다쳤죠? 하늘이 말하자 유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전혀. 둘은 한참을 안고 있었고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하늘과 유라는 서로를 지키려 했던 것이다. 서로를 위해 상처받았던 것이다. 유라는 하늘을 놓고 얼굴을 살폈다. 멍든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내가 더 잘 지켜줬어야 했는데. 유라가 말하자 하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모가 없었으면 나 더 많이 다쳤을 거예요. 수지는 둘의 대화를 듣며 모든 걸 이해했다. 하늘이 왜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지, 왜 그렇게 혼란스러워했는지 알 수 있었다. 하늘은 유라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며 유라가 더 다칠까봐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네요. 수진이 말하자 유라와 하늘은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은 두 사람을 소파에 앉히고 차를 내왔다. 이제 진짜 악인이 누군지 다들 알잖아요. 강도연 그 사람이 모든 폭력의 주범이에요. 수진이 말하자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강도연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거든요.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셨고 하늘은 유라의 손을 잡아줬다. 이모, 나 증거 가지고 있어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하늘이 말하자 유라는 놀란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봤다. 정말? 그럼 빨리 신고해야 해. 강도연은 분명 또 찾아올 거야. 유라의 목소리엔 다급함이 묻어 있었고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그 전에 유라 씨의 안전도 확보해야 해요. 수진이 말하자 유라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괜찮아요. 하늘이만 안전하면 돼요. 하지만 수진은 단호했다. 안 돼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당신도 보호받아야 해요. 수진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유라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하늘의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고 강도연과 태수를 고발하는 것이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유라가 말했고 수진은 유라를 바라봤다. 유라의 눈빛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저도 증언할 수 있어요. 강도연이 하늘이를 때린 것, 저를 때린 것, 태수 씨가 방관한 것 모두 증언할 수 있거든요. 수진은 유라의 손을 잡았다. 세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이며 함께 싸울 것이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수진이 말하자 유라와 하늘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두렵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창밖엔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다. 긴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유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게 증거가 하나 더 있어요. 수진과 하늘은 동시에 유라를 바라봤고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을 켜며 갤러리를 열었다. 강도연이 하늘이를 때리던 날이 있었어요. 집 복도에서였죠. 유라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고 손가락이 화면을 스크롤하며 특정 폴더를 찾는 동안 수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그날 저는 우연히 복도 관리실에 들렀어요. 하늘이 비명 소리를 들었거든요. 유라는 그날을 떠올렸다. 오후 4시쯤이었다. 유라는 택배를 받으러 관리실에 갔다가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누군가 다투는 소리와 하늘의 목소리가 들렸다. 재빨리 복도로 나갔는데 강도연이 하늘이 손목을 잡고 끌고 가고 있었거든요. 유라는 소리쳤지만 강도연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하늘을 더 세게 끌었고 하늘은 저항하며 울고 있었다. 관리실 직원한테 부탁했어요. CCTV 영상을 저장해달라고. 유라는 관리실로 돌아가 직원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처음엔 직원이 거절했는데 개인정보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유라가 아이가 폭행당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직원은 마지못해 영상을 복사해줬다. 여기 있어요. 유라가 휴대폰을 수진에게 건넸고 수진은 휴대폰을 받아들고 영상을 재생했다. 하늘도 옆에서 함께 봤다. 화면 속에는 아파트 복도가 보였다. 시간은 오후 4시 15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강도연이 나왔고 뒤따라 하늘이 나왔다. 하늘은 도망치려 했지만 강도연이 재빨리 하늘의 손목을 잡았다. 놔주세요. 영상 속 하늘의 목소리가 들렸고 수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늘의 절규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렸다. 강도연은 하늘을 벽으로 밀었다. 하늘은 벽에 등이 부딪히며 신음했고 강도연은 하늘의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서류 어디 있어? 마지막으로 묻는다. 강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고 하늘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을 흘리며 저항했다. 안 줘. 절대 안 줘. 그 순간 강도연의 손이 올라갔다. 그리고 하늘의 뺨을 때렸다. 찰싹 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하늘은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며 비틀거렸다. 수지는 영상을 보며 온몸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눈물이 흘렀다. 옆에서 하늘도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강도연은 멈추지 않았다. 하늘의 팔을 잡아 끌기 시작했는데 하늘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저항했지만 강도연은 힘으로 하늘을 일으켰다. 일어나 조용히 따라와. 강도연이 하늘을 끌고 복도 끝으로 향했고 하늘은 계속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때 유라가 나타났다. 화면 속 유라는 달려와 강도연을 밀쳤다. 하늘이한테서 손 떼요. 유라가 소리쳤고 강도연은 유라를 차갑게 바라봤다. 그리고 유라의 어깨를 밀었다. 유라는 벽에 부딪히며 넘어졌다. 상관 마세요. 이건 집안일입니다. 강도연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 말투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유라는 다시 일어나 하늘 앞을 막아섰다. 집안일이라고요? 이건 폭행이에요. 아이를 때리는 게 집안일이에요. 유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고 강도연은 한숨을 쉬고 유라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유라의 턱을 손으로 잡았는데 세게 쥐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비키세요. 강도연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유라는 몸이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고 강도연은 유라를 밀쳤다. 유라는 바닥에 넘어지며 손바닥이 바닥에 긁혀 피가 났다. 하늘은 유라에게 달려갔다. 유라를 부축하며 울었고 강도연은 둘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다음엔 더 아플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강도연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사라졌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다. 수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저 영상 속 하늘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이 영상이면 충분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날짜와 시간도 다 찍혀 있어요. 그리고 관리실에 원본도 있을 거예요. 수지는 휴대폰을 들고 영상을 다시 봤다. 화면 우측 상단에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2024년 10월 28일 오후 4시 15분. 모든 게 명확했다. 강도연이 하늘을 때린 사람이에요. 수진이 말하자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새엄마도 아버지도 아니에요. 강도연이 모든 폭력의 주범이거든요. 수진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고 하늘은 유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모 정말 미안해요. 나 때문에. 유라는 하늘을 안아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강도연 때문이야. 다 그 사람 때문이거든. 세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안으며 울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였다. 이제 증거가 있었다. 명확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수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지금 당장. 수진이 단호하게 말하자 유라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더 늦기 전에 신고해야 해요. 하늘도 일어섰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결의에 찬 눈빛을 나눴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고 강도연을 멈춰야 했다. 수지는 휴대폰을 들고 경찰서 번호를 찾았다. 손이 떨렸지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고 곧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경찰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수지는 심호흡을 하고 차분하게 말했다. 신고하려고 합니다. 아동폭행과 투자 사기건입니다. 상담원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지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강도연의 폭행, 태수의 투자 사기, 하늘이 가진 증거 서류, 그리고 유라의 CCTV 영상까지 설명하는 동안 상담원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담당 형사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 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사과 김민수입니다. 신고 내용 들었습니다. 지금 계신 주소 알려주시겠어요? 수지는 주소를 알려줬고 형사는 메모하는 소리를 내며 말했다. 3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용의자가 찾아오면 문 열지 마시고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지는 유라와 하늘을 바라봤다. 경찰이 곧 올 거예요. 이제 끝이 보여요. 유라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고 하늘도 긴장이 풀리는 듯 보였다.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아 경찰을 기다렸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강도영과 태수는 지금 어디 있을까? 하늘이 사라진 걸 알고 찾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을까? 엄마, 하늘이 조심스럽게 불렀고 수지는 하늘을 바라봤다. 아빠는 어떻게 될까?
하늘의 목소리엔 복잡한 감정이 묻어 있었고 수지는 하늘의 손을 잡았다. 아빠는 잘못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해. 법이 판단할 거야.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가 나쁜 사람인 줄 몰랐어. 사기꾼인 줄 몰랐거든. 수지는 하늘을 안아줬고 하늘은 수진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잘못한 거야. 유라도 하늘의 등을 토닥여줬다. 세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시간을 보냈다. 25분쯤 지났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수지는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는데 정복을 입은 경찰 2명이 서 있었다. 수지는 문을 열었다. 신고하신 분이십니까? 한 경찰이 물었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들어오세요.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한 명은 형사복을 입은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여경이었다. 형사가 명함을 꺼내 건넸다. 형사과 김민수입니다. 이쪽은 여성 청소년과 박수진 경위입니다. 수지는 명함을 받았고 유라와 하늘을 소개했다. 이쪽이 피해자 하늘이고 이쪽은 목격자이자 또 다른 피해자 유라 씨입니다. 형사는 하늘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많이 놀랐겠구나. 괜찮아, 이제 우리가 보호해줄게. 여경도 하늘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아줬고 하늘은 조금 긴장이 풀리는 듯했다. 형사는 노트를 꺼내며 말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지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하늘이 발견한 투자 사기 서류, 강도연의 반복적인 폭행, 유라의 목격과 CCTV 영상까지 설명하는 동안 형사는 진지하게 듣고 메모했다. 증거를 보여주시겠어요? 수지는 하늘이 가져온 서류들을 꺼냈고 형사는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봤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건 대규모 사기네요. 피해 금액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형사가 말하자 유라도 휴대폰을 꺼내 CCTV 영상을 보여줬다. 형사와 여경은 영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명확한 증거네요. 이 정도면 강도현과 태수 씨 모두 구속 수사가 가능합니다. 형사가 말하자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유라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바로 체포 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이와 유라 씨는 보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여경이 말하자 하늘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저희 안전할까요? 여경은 하늘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 우리가 지켜줄게. 강도현과 태수 씨는 곧 체포될 거야. 하늘은 조금 안심하는 듯했고 수지는 하늘을 안아주며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나갈 거야. 형사는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고 체포팀의 출동 명령을 내렸다.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저희는 지금 태수 씨 회사로 가겠습니다. 강도현도 거기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형사가 말하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세요. 강도현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형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우리도 준비됐습니다. 경찰들은 증거를 챙겨 일어섰고 여경이 하늘에게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 곧 좋은 소식 들려줄게.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들이 나가고 문이 닫혔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네요. 유라가 말하자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다. 긴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빛이 찾아오고 있었다. 경찰이 떠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형사 김민수였다. 수진은 재빨리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진 씨, 저 김민수 형사입니다. 지금 태수 씨 회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묻어 있었고 수지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강도현과 태수 씨 모두 회사에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았다. 조심하세요.
걱정 마세요.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고 수지는 유라와 하늘을 바라봤다. 둘도 긴장한 표정이었다. 경찰이 회사에 도착했대요. 수진이 말하자 하늘은 손을 꼭 쥐며 불안해했다. 유라가 하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을 거야. 이제 곧 끝날 거야.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고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한편 태수의 회사에서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형사 김민수와 체포팀은 회사 건물로 들어섰다. 로비에서 보안 요원이 다가왔지만 형사증을 보이자 물러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K1 인베스트먼트의 로고가 보였다. 형사들은 사무실로 들어갔고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다. 태수 대표 어디 계십니까? 형사가 물었고 한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안쪽 사무실을 가리켰다. 형사들은 그쪽으로 향했다. 사무실 문을 열자 태수와 강도연이 서 있었다. 둘은 서류를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경찰을 보자 둘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일이십니까? 태수가 당황하며 물었고 형사는 체포영장을 꺼내 보였다. 태수 씨와 강도현 씨, 투자 사기 및 아동 폭행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태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강도연은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태수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형사는 흔들리지 않았다. 태수 씨, 당신이 운영하는 이 회사는 대규모 투자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해 금액만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형사가 차분하게 말하자 태수는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건 오해입니다. 우린 정당한 투자를 했어요. 하지만 형사는 서류를 꺼내 보였다. 하늘이 가져온 그 서류들이었다. 이게 정당한 투자입니까? 장부 조작, 허위 투자처, 자금 횡령,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태수는 서류를 보고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고 형사는 강도연을 향해 돌아섰다. 강도현 씨, 당신은 아동 폭행 혐의로 체포됩니다. 강도연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며 말했다. 폭행이라니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십니까? 형사는 태블릿을 꺼내 CCTV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서 강도연이 하늘을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고 강도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이게 조작된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강도연이 말했지만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다.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관리실에 원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 증언도 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하지 마십시오. 강도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순간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하며 뒤로 돌아 창문 쪽으로 달려갔다. 도망치려는 것이었다. 잡아! 형사가 소리쳤고 체포팀 경찰들이 재빨리 강도연을 제압했다. 강도연은 바닥에 쓰러지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수갑이 채워졌다. 놔라고! 강도연이 소리쳤지만 경찰들은 강도연을 일으켜 세웠다.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주저앉았는데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다. 이건 아니야. 태수가 중얼거렸고 형사는 태수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태수 씨, 당신에게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형사가 차분하게 말하자 태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다. 둘은 경찰에 끌려 사무실을 나갔다. 복도에는 직원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 놀란 표정으로 지켜봤다. 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강도연은 여전히 차갑게 미소 지으며 걸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다. 로비에는 이미 언론이 몰려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대표님, 투자 사기 혐의가 사실입니까?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할 말씀 있으십니까?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강도연도 침묵했다. 경찰들은 둘을 호송차에 태웠다. 차가 출발하자 태수는 강도연을 돌아봤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아이를 때리지만 않았어도.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강도연은 차갑게 웃었다. 나 때문? 웃기는 소리 마. 당신이 먼저 사기를 친 거잖아. 난 그냥 증거를 없애려고 했을 뿐이야. 태수는 할 말을 잃었다. 강도연의 말이 맞았다. 모든 것의 시작은 자신이었고 자신의 욕심이 이 모든 비극을 만들었다. 한편 수진의 집에서는 형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수진 씨, 체포 완료했습니다. 태수 씨와 강도연 모두 구속될 예정입니다. 수진은 전화를 받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유라와 하늘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고 둘은 서로를 안으며 울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형사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당연한 일을 한 겁니다. 하늘이가 용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수진은 하늘을 꼭 안았다. 다 끝났어. 이제 안전해. 하늘은 수진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그동안 참았던 두려움과 긴장이 한꺼번에 쏟아졌고 유라도 둘을 안으며 함께 울었다. 세 여자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치유됐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정식 조사가 진행됐다. 수진과 하늘, 유라는 경찰서로 갔다. 피해자 조사실에서 여경이 부드럽게 질문했고 하늘은 처음엔 떨렸지만 수진과 유라가 옆에 있어서 용기를 냈다. 강도연이 저를 여러 번 때렸어요. 서류를 내놓으라고 협박했거든요.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하자 여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다. 유라도 자신이 목격한 것들을 진술했다. 조사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우연히 태수와 마주쳤다. 태수는 수갑을 찬 채 조사실로 들어가는 중이었는데 하늘과 눈이 마주쳤다. 태수는 멈춰섰다. 하늘아. 태수가 조심스럽게 불렀고 하늘은 아버지를 바라봤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 태수는 하늘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경찰이 막았다. 태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다.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태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하늘은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아버지를 보고 싶지 않았다. 수진이 태수 앞으로 다가갔다. 태수는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아, 너 때문에 모든 게 망했어. 내가 경찰에 신고만 안 했어도. 태수가 소리치자 수진은 태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이미 오래전에 스스로 망한 거야.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고 태수는 말문이 막혔다. 당신이 사기를 치지 않았다면, 당신이 딸을 지켰다면, 당신이 강도연을 막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수진은 한 걸음 더 다가가 태수를 내려다봤다.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전부 당신 탓이야. 당신의 욕심, 당신의 비겁함 때문이거든. 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고 수진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 하늘이는 내가 지킬 거야. 당신이 못했던 것처럼 실패하지 않을 거야. 수진이 마지막으로 말하고 돌아섰다. 하늘과 유라를 데리고 경찰서를 나갔고 태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경찰에게 끌려 들어갔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다. 하늘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달랐다. 자유로웠고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지? 하늘이 물었고 수지는 하늘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정말 끝이야. 유라도 둘의 손을 잡았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걸었다. 앞으로 나아갔다. 과거는 뒤에 남겨두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이 보도됐다. K1 인베스트먼트 대표 태수와 강도연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및 아동폭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는 수십 명에 달하며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진과 하늘, 유라는 뉴스를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모든 게 현실이었고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다.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 수진이 말하자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를 안았다. 고마워. 엄마 나를 지켜줘서. 수진은 하늘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10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딸을 이제는 지켰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유라도 둘을 안으며 함께 울었다. 세 여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시작을 꿈꿨다. 어둠은 지나갔고 이제 빛이 찾아왔다. 한 달이 지나면서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거리의 나뭇잎들은 노랗고 빨갛게 물들어 바람에 흩날렸고 수진의 집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수진은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계란을 풀고 토스트를 구우며 따뜻한 우유를 데웠다. 예전엔 혼자였지만 이제는 하늘이 함께였고 그 사실만으로도 수진의 마음은 충만했다. 엄마, 도와줄까? 하늘이 방에서 나오며 물었다. 머리는 부스스했지만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고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얼굴의 멍은 거의 다 나았고 눈빛엔 생기가 돌았다. 괜찮아, 거의 다 됐어. 앉아 있어. 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하자 하늘은 식탁에 앉아 수진이 음식을 나르는 걸 지켜봤다. 수진은 접시를 내려놓으며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 잤어? 응, 요즘은 악몽도 안 꿔. 하늘이 밝게 대답하자 수진은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일주일은 하늘이 매일 밤 악몽을 꿨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졌다. 이제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둘은 함께 아침을 먹었다. 오늘 유라 이모 온대. 하늘이 말하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점심 먹으러 온데 뭐 먹고 싶어? 파스타? 좋아, 그럼 장 보러 가자. 식사를 마치고 둘은 함께 설거지를 했다. 수진이 설거지를 하고 하늘이 닦았는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웃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수진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오전에 둘은 마트에 갔다. 장바구니를 들고 매대를 돌아다니며 재료를 골랐다. 파스타면 토마토, 마늘, 올리브유를 담으며 하늘은 신나서 이것저것 구경했다. 엄마, 이거 사자. 내가 좋아하는 과자야. 하늘이 과자 봉지를 들고 왔고 수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담아. 마트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수진의 팔을 꼈다. 수진은 그 따뜻함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10년 동안 꿈꿨던 순간이었다. 딸과 함께 걷는 것, 딸과 함께 웃는 것. 엄마, 하늘이 조심스럽게 불렀고 수지는 하늘을 바라봤다. 나 엄마랑 살 수 있는 거 맞지? 하늘의 목소리엔 불안이 묻어 있었고 수지는 멈춰서서 하늘의 두 손을 잡았다. 당연하지, 엄마가 널 보낼 줄 알아? 수진이 단호하게 말하자 하늘은 안도하며 미소 지었다. 법원에서도 허락했어. 너는 이제 엄마랑 사는 거야, 영원히. 하늘은 수진을 꼭 안았다. 길 한가운데였지만 상관없었다. 둘은 서로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점심 무렵 유라가 찾아왔다. 초인종이 울리고 하늘이 달려가 문을 열었다. 유라는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는데 얼굴엔 화사한 미소가 가득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하늘아! 유라가 하늘을 꼭 안았고 하늘도 유라를 안으며 웃었다. 이모, 오랜만이에요. 일주일 만인데 오랜만이야?
둘은 웃으며 거실로 들어왔고 수진도 유라를 반갑게 맞았다. 어서 와요. 파스타 막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유라는 부엌으로 가서 수진을 도왔고 하늘은 식탁을 차렸다.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점심 준비를 했다.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를 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수진이 유라에게 물었고 유라는 파스타를 한 입 먹고 대답했다. 이혼 절차 진행 중이에요. 변호사님이 빨리 끝날 거래요. 유라는 태수와 이혼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그와 함께 살 수 없었고 태수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새로 일자리를 구했어요. 유라가 밝게 말하자 수진과 하늘은 놀란 표정으로 유라를 바라봤다. 정말요? 어디서요? 작은 카페예요. 동네에 있는 조용한 카페인데 사장님이 좋은 분이세요. 유라는 처음으로 자신의 돈을 벌게 됐다. 태수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게 됐는데 그게 자랑스러웠다. 잘 됐네요. 정말 잘 됐어요. 수진이 진심으로 축하하자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다 하늘이 덕분이에요. 하늘이가 용기를 내서.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됐거든요. 하늘은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유라는 하늘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넌 정말 용감했어. 어른들도 못하는 걸 해냈거든. 수진도 하늘의 손을 잡았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봤고 눈에 눈물이 고였다.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강도연과 태수 재판은 언제예요? 유라가 물었고 수진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다음 달이래요. 증거가 명확해서 유죄 판결 나올 거래요. 강도연은 아동폭행, 협박, 폭행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고 태수는 투자 사기,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둘 다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피해자들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대요. 태수의 재산이 압류됐거든요. 수진이 말하자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소한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빠는 어떻게 될까?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수진은 하늘을 바라봤다. 하늘의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아빠는 아마 오래 감옥에 있게 될 거야.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슬픈 표정이었지만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아빠가 잘못한 거니까 벌을 받아야 하는 거 맞죠? 하늘이 말하자 수진은 하늘을 안아줬다. 그래야지만 넌 아빠 때문에 슬퍼할 필요 없어. 내 잘못이 아니니까. 하늘은 수진의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다. 아버지를 향한 복잡한 감정들이 눈물로 흘러나왔고 수진은 하늘의 등을 토닥이며 기다렸다. 한참 후 하늘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엄마, 나 사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하늘의 목소리는 떨렸고 수진은 하늘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엄마도 너무 보고 싶었어. 10년 동안 매일 밤 엄마 생각했어. 엄마 목소리, 엄마 냄새, 엄마 손길. 하늘이 울먹이며 말하자 수진도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때 널 지키지 못해서. 수진의 목소리도 떨렸고 1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이 쏟아졌다. 아니야. 엄마 잘못 아니야. 하늘이 고개를 저으며 수진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아빠가 나쁜 거야. 엄마를 협박하고 엄마한테서 나를 빼앗은 거야. 하늘의 말에 수진은 더욱 눈물이 쏟아졌고 하늘은 수진을 꼭 안았다. 이제 됐어. 엄마, 우리 다시 만났잖아.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잖아. 수진은 하늘을 더 꽉 안았고 유라도 둘을 안아주며 함께 울었다. 세 여자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치유됐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됐다. 유라는 집으로 돌아갔고 수진과 하늘은 둘만 남았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는데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아름다웠다. 엄마, 나 학교 다시 다니고 싶어. 하늘이 말하자 수지는 놀라며 하늘을 바라봤다. 정말? 응, 친구들도 사귀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어. 하늘의 눈빛엔 희망이 담겨 있었고 수지는 하늘의 손을 잡았다. 좋아, 전학 수속 발자 엄마가 도와줄게. 하늘은 환하게 웃었고 수진도 함께 웃었다.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다. 어둡지 않고 밝은 미래가. 엄마, 나중에 크면 사람들 도와주는 일 하고 싶어. 하늘이 말하자 수지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어떤 일? 나처럼 힘든 아이들 도와주는 일, 상담사나 변호사 같은 거. 하늘의 목소리엔 진지함이 묻어 있었고 수지는 감동받아 눈물이 났다.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수진이 하늘을 안아줬고 하늘은 수진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엄마처럼 되고 싶어. 엄마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잖아. 나를 지켰잖아.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기쁨의 눈물이었다. 하늘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한다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엄마가 더 노력할게. 더 좋은 엄마가 될게. 수진이 약속하자 하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는 이미 최고야. 둘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노을은 점점 어두워지고 밤이 찾아왔지만 수진의 집엔 따뜻한 빛이 가득했다. 그날 밤 하늘을 재우고 수진은 거실에 앉았다. 하늘의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봤다. 하늘이 거기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아직도 꿈만 같았다. 수진은 10년 전을 떠올렸다. 법정에서 하늘을 빼앗겼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하늘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그날 이후 매일 밤 자책하며 울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졌다. 하늘은 다시 돌아왔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다. 아픔은 있었지만 그 아픔이 둘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수지는 하늘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하늘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수지는 하늘의 이마에 키스하고 속삭였다. 사랑해, 우리 하늘이. 엄마가 항상 지켜줄게.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고 수지는 미소 지으며 생각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 더 단단해졌다. 하늘이 남긴 상처 자국은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싸웠던 과거의 흔적일 뿐이었다. 그 상처는 치유되고 있었고 그 자리엔 사랑이 자라나고 있었다. 10년 만의 재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진짜 엄마와 딸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고 그 시작은 빛으로 가득했다.